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치과 배욱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치과 배욱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치아 건강에 관한 속설에 대한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속설이라 그러면 어떤 진리는 아닌데 진리 같은 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어떨 때는 진리보다 더 네, 진리가 그게 진리인 거예요. 더 알려진 것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치아 건강에 관해서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제가 환자분들하고 말씀 나누시면서 이렇게 믿고 계셨나 이런 네네. 것들이 학교에서는 안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진료를 하는 가운데 환자분들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해로운 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좀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죠. 어떤 예. 걸 우리가 조금 또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선 이제 치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진실이 아닌데 아니면 반쪽 정도 진실 이렇게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뭐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네네.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은근히 많아요. 네, 특히 뭐 건강에 관한 것들. 네네. 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네. 달걀에 관해서 이제 뭐 이거를 먹어야 되냐. 완전 식품인데 나이 들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돼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맞아요. 아예 먹으면 안 된다. 네네. 이런 의견들도 있고. 흰자만 먹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는데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권위가 있는 그런 병원이나 네. 그런 인스티튜트에서 네, 발표한 것들을 보면 이제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에 7개씩 네. 먹어도 이제 심장 질환을 일으킬 콜레스테롤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전혀 문제될 게 그렇죠. 없다.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 네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 보면 뭐 계란을 하루에 2개 먹으면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몸 건강 상태가 당뇨가 있다든지. 네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달걀을 하루에 1개나 더 먹었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심장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평균적으로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2개씩 먹어도 되지만 그렇죠. 예외 경우는 항상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안다고 했을 때 네네. 사실의 일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전체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완전한 지식을 아니면 완전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개인 생각이 조금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네.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활 습관을 보고 네네. 내가 옳게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 맞아요.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들이나 여러 지식들이나 사실들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지극히 사적인 이런 어떤 결론을 내고 네.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건강에 관해서는 이제 확실히 네. 올바로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일반 상식도 물론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보면 어떤 잘못된 상식이나 아니면 속설들 네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거를 계속 믿고 이게 바꿔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네. 또 주변 분들한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치과에서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검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 때는 아주 이렇게 잘 이해를 받아들이시는 하시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시다가
근데 다음번에 이제 전화를 해보면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심경의 변화가 네, 일어나는 심경의 거예요. 변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심경의 변화가 이제 부정에서 긍정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긍정에서 부정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에서 부정으로 되는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인해했는데 네네.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가족분들하고도 얘기하고 맞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 그리고 아주 좋은 그 한국 분들이 지식인 검색이라든지 맞아요. 네, 그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에 아주 강한 인상을 받고 현혹이 되죠. 네. 카더라 통신을 더 네,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인포메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또 믿게 되고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분은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예요. 네네. 그래서 뽑으라고 말씀드리니까 한 20-30분 동안 결정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네네. 댁에 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날 스케줄을 잡고 오셨어요. 다시. 다시. 예, 바로. 아. 그런데 보니까 남편분이 네네. 아니 뽑으라면 뽑아야지 왜 안 뽑고 왔냐고 아픈데 네네. 그렇게 네네. 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또 긍정적으로 바뀌셔서 네네. 올바른 치료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지식은 아닌데 어슴푸레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확실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요즘에는 인터넷 정보가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저도 찾아봐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바른 그런 근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에 대한 답글을 막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의견을 낸 경우 같은 경우는 아주 주관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고요. 예,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게 네네. 이제 상황을 분별을 해서 네네. 걸을 수가 있는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 모르시면 구글로 안 하시고 네. 거기 N자로 시작하는 그 검색 창에 그렇죠, 들어가서 그렇죠. 막 쳐보시는 거예요. 네, 초록창에 들어가죠. 예,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뜨는 게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막 이제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뭐 여기가 어떻냐 이렇게 치면 무서운 것만 계속 뜨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계속 끌고. 예. 이 요새는 진짜 보면은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또 나의 호기심대로 그 흐름이 이렇게 타고 가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이렇게 뭔가 많이 널리 알 수 있는 게 더 차단이 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할 때 네네. 벌써 주관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그거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경치료 아프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시면 그럼 아픈 경우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뭐 임플란트 부작용 이걸 치시면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또 거기에 좌우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인터넷 정보라는 게 네네. 특히 이제 건강 정보에 관해서는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치과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치과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또 많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진실을 알고 바르게 또 결정을 할 수 있게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환자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수년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 네, 그러니까 네. 환자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몇 가지 이제 큰 것들을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혹시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네. 이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또 알려진 통념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씩 좀 알아보죠. 네, 한 가지 처음 이제 말하는 네네. 거는 치아는 웬만하면 무조건 살리고 뽑으면 안 된다 이런 통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계란을 한 개 먹는 게 2개 먹는 게 옳으냐 아니냐 네네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 따라, 네. 상황 따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치아를 그 치아 안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20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 억울함을 계속 가지고 네네. 치과에 대한 반감도 있으시고 그렇죠. 이제 잘못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어떤 피해감도 있으시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그 원망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럴 때 진짜 치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네. 제가 직접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가 옳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했을 때 네네. 과연 치아를 뽑아야 되는 치아를 뽑지 않아야 되는 치아를 뽑으라고 한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없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아 맞아 나도 옛날에 치아를 뽑았는데 맞아요. 지금까지 속상한 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기가 좀 돌팔이였던 것 같다. 막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하 발언까지 막 예, 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있으면 네. 이제 내가 그래서 그 병원에 안 간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네네. 치아를 완전히 진짜 모든 치과 의사들이 봤을 때 이 치아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뽑는 경우.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경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치아 아프지가 않았는데 왜 뽑았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꼭 아파야만 뭔가 꼭 그치, 뽑는다고 그쵸.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프면 이제 치아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프지도 않은데 뽑았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파지기 전에 문제는 벌써 있고요. 네. 그리고 치아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거를 뽑아야지 다음 치료에 진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다.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치아를 뽑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프다고 뽑아야 되고 안 아프면 안 뽑아도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예. 진짜 뭐 몸에 암 생겼을 때 아픔이 있기 전에도 있으면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 네. 따라서 이거를 조금 살려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지금 뽑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애매한 경우.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다. 이렇게 아마 제가 지금 치과 의사가 1, 2년이었다면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네, 네. 드릴 수도 있을 건데 네. 오래간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교과서적으로 딱 나누는 것보다는 이제 환자분의 상황, 네. 환자분의 건강 상태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치아를 살려야 되는지 조금 타협이 있지만 이 치아를 그래도 놔둬도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거는 살릴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치아들의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복합적인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거 아프지도 않은 거 왜 이렇게 잡아 뽑아가지고 연구치를 잃게 해요? 막 이러면서 예. 속상해가지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좋은 아침에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 모시고 이 또 잘못된 그 속설에 대해서 치아 건강에 관한 속설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보면은 왜 멀쩡한 치아를 왜 이거를 뽑는가 막 속상해 하셨던 분들도 허기사 선생님은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복합적인 걸 생각하시겠구나까지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치아를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칙은. 네, 그래서 네네. 여기서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환자분들의 이제 잘못 믿고 계시는 거나 아니면 반쪽짜리 진실이 웬만하면 무조건 살리고 뽑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웬만하면이 있고 네. 무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상반되는 말일 수 있대. 무조건 살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은
환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치과 네. 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문의가 보고 그쵸.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치과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든 원장님들이 네. 이거를 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어떤 분은 진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복잡하고 그냥, 일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 뽑아버리고 간단하게 한 거야. 이렇게 진짜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계셨거든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네. 이런 오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아니면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어떤 치아 뽑는 게 적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치아를 뽑게 되면 또 임플란트를 하든지 뭐 틀니를 하든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그 권리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권리가 뭐냐면 네네. 이제 왜 뽑아야 되는지 충분한 질문. 그렇죠. 충분한 질문과 충분한 이해를 한 다음에 네네. 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분들께서 계속 여쭤봐야 돼요. 이거 안 뽑으면 네, 왜 네. 뽑으면 안 됩니까? 이게 어떤 살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걸 하셔야 돼요.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보면 또 이게 애매한 게 시간이 지나서 네네. 그걸 이해하셨다가 주변 분들이 아니 치아를 왜 뽑았어 그래요. 네네. 그러면 또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괜히 속상한 마음. 네, 그러면 들고. 내가 왜 뽑았지 하면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설명한 것들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또 오해를 하시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질문을 정말 디테일하게 하시고 그 의구심이 다 풀릴 때까지 질문을 충분히 주고받다 보면 네네네. 이제 어떤 확신이나 그럼 이걸 치료를 해야겠다, 받아야겠다, 안 받아야겠다 그런 기준이 좀 서겠네요. 네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오해는 치과는 너무 자주 가면 안 좋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번 주만 해도 어떤 네네.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제 남편분이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그 환자분이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아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치과를 너무 많이 다녀서 내가 다니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너무 자주 부르는 거 네, 아닙니까? 너무 뭐 클리닝을 무슨 왜 3개월에 한 번씩 하냐. 네네네. 왜 1년에 3번씩 오라고 하냐. 혹시 그래서 우리 남편을 호구로 하시는 겁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컴플레인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를 너무 자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러면 이런 속설이나 생각들이 어디를 바탕으로 했고 이게 특징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첫 번째는 그 속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게 네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과학이나 건강에 관련된 거, 네. 우리가 인류에서 이제 건강을 추구하고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연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 많은 약들이 나오고 이렇게 네네.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치과뿐만 이제 건강에 관한 치료가 있고, 네. 그것도 똑같은 원리가 이제 치과계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은 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받고 계신 치과 치료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통하고 많은 재료들의 발전 이런 걸로 해서 실수를 거듭나고 아직까지는 그 치료가 최상의 치료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정립된 것들이 치료고 약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떤 연구나 그런 과학적인 바탕으로 인해서 네네. 했는데 인류에 도움이 안 된다.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또 소멸되게 된다. 그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빨리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실험도 하고 그렇죠, 뭐도 그렇죠. 하고 이제 그냥 환자분들이 치과 쪽에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크라운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
크라운 치아를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염려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치아는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치아를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크라운을 씌우는 목적 자체가 치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그렇죠. 만들려고.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는 치아를 깎기 때문에 그렇죠. 치아가 더 작아지니까 이제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인데 크라운을 씌운 거는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역사가 네.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크라운 씌워서 30년, 40년 쓰시는 분. 네, 네, 네. 그래서 네. 벌써 이런 것들은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그런 어떤 속설이라든지 믿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신 거예요. 네, 그 네.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속설에는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과학적인 근거보다 높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산 증인이야.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그렇지만 나는 달라.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나 내가 같은 경험했으니까. 경우, 나 같은 경우는 그래.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클리닝을 하셨는데 너무 시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클리닝은 이제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해야 되겠다. 오히려 더 뭔가 잇몸이나 내 치아 건강을 안 좋게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약간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게 거겠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원인을 찾고 왜 그렇게 됐는지 네네. 그걸 찾고 올바로 이제 믿고 올바로 진행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환자분들께서나 이제 어떤 속설을 믿을 때 어떤 본인의 그 주관적인 네네. 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네. 본인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음. 또 이제 다른 대안을 여쭤보면 또 대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치과 너무 자주 가면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네. 그럼 얼마큼 언제 오셔야 됩니까? 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치과를 이제 자주 가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의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네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네네.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과를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네. 이 마음들 기저에 진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생각 때문에 음. 이제 그게 어떤 생각을 또 이루고 지배하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전 맞아요. 치료가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한 분이 10개를 심었어요. 네. 근데 10개를 심었는데 10개가 다 잘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다른 분들한테 임플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강추죠. 무조건 해라.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임플란트를 딱 하나 심었어요. 다른 치아 다 괜찮은데 근데 막 그 힘들고 아이만들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예, 그러죠. 그러면 절대 하지 말라는 네, 그런 네.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사실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상황에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네. 차를 샀는데 막 고장이 나요. 맞아요. 그러면 누구를 블레임 합니까? 회사를 그렇죠, 블레임 그렇죠. 그리고 그 차는 절대 안 사게 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비록 아주 명성이 좋고 아주 잘 알려진 차더라도 네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보시라는 거고요. 그러게요.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클리닝을 너무 자주 하면 손상된다. 이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보통 뭐 자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치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 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것이 아니라 치과 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치과 의사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클리닉을 안 받으러 다니시고 그러면 안 돼요. 병을 키우실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주 가서 또 클리닝도 받고 네. 검사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뭐 올바른 지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치과를 얼마나 자주 가야 되냐. 그렇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뭐 아플 때 가야지. 네, 안 네. 아프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진실의 통념. 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치과에 있는 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가시는 건데 네. 또 그것도 또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면 또 늦는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치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쌓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라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도, 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이제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진실들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클리닝 하면 치아가 나빠지는 상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네네. 이제 잘못되게 믿고 계신 거고요. 상태가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클리닝을 했을 때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런 또 뭐 것들을- 고통도 조금 더 수반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진짜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 정말 어른이었는데 이도 잘 안 닦으시고 심지어 치과를 몇 년 동안 가시지도 않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 치아 지금 우리 뭐 치과 선생님이 보면 기절초풍할 거다. 아무도 감당 못한다. 뭐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해두는 거냐.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신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인 상황을 제가 판단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또 이유를 내세울 수도 있고 네네. 뭐 시간이 없다든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대면할 때 이제 그런 거를 다 조목조목 알아서 뭐 원인을 분석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우선 필요하신 것들 네네. 이게 어떤 건가 또 잘못되게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치과를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게 가면 항상 아팠다. 그렇죠. 힘들었다. 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치과 치료에 대한 뭐 속설 중에 하나도 이제 신경 치료하면 네, 아프다, 네. 뭐 맞아요. 임플란트 하면 아프다. 사실 아프긴 하죠. 네. 아플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신경 치료 하시면서 네네. 어떤 분 코를 고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맞아요. 우리 몸이기 때문에 올바른 어떤 진실을 추구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진짜 올바르게 알게 되냐.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를 계속 가지고 그거를 믿고 막 사신다면 그게 억울하게 그러다가 되는 나중에 병원 가서 이게 아니었네 하면 진짜 그게 더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다니다 보니까 치과 가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냥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서 약간 부수적인 것들만 있다 보니까 치과 가는 게 막 늘 고통스럽고 그렇지는 않는데 예. 묵혀뒀다 너무 오랜만에 가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설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당부의 말씀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우리 이제 치과도 몸의 일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것은 과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어떤 증거,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심지어는 뭐 사회 통념들 잘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통념들이 과학적이 못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을 계속 모르고 산다면 또 나중에 후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손해죠. 예,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진실, 그 치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하시고 네. 치과를 다니면서 올바른 치아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이큐 치과의 배우 원장님 모시고 치아 건강 정말 더 잘 지켜야 하니까 잘못된 속설 우리가 또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또 저희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